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로 BMC 더 벙커입니다. 감독은 김병우 감독이죠. 더 테러 라이브 2013년이죠. 그래서 흥행을 많이 했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 대단하다, 신선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정우하고 이성균 주연의 더 벙커 영화입니다. 이게 보면 외국 배우들도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제니퍼 엘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또 영국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많이 익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 이제 헐리우드 뭐 A급 배우들은 아니더라도 조연급 배우들은 이제 나오는구나. 또 엄마도 배우죠. 제니퍼 엘이에요. 거기에 뭐 케빈 두런드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 그다음에 트렌저 디걸스나 아니면은 레지던트 이블 5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헐리우드 조연 배우들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우리나라 영화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사실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 전쟁도 비즈니스다, 글로벌 군사기업 PMC 미션 스타트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글로벌 군사기업 PMC 블랙 리조트의 캡틴 에이햄 하정우는 미국 CIA의 의뢰로 거액의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작전 장소와 DMZ 지하 30m 비밀 벙커에 약속된 타켓이 아닌 뜻밖의 인물, 북한의 킹. 여기서 킹은요 뭐 지금의 뭐 김정은처럼 북한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의 현상금이 걸린 킹, 그를 잡기 위해 캡틴 에이햄 하정우죠, 작전을 변경하고 12명의 크루들과 함께 킹을 납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군사기업 미 기습과 미국 CIA 폭격으로 함정에 빠져버린 에이햄과 블랙 리저드 팀, 결국 무너져버린 지하 비밀 벙커 안 부상을 입은 에이햄은 인질로 잡혀있던 북한 최고의 엘리트 닥터 윤지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윤지의가 이제 이성균이 여기 이제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PMC라는 게 이제 뭐 국적도 명예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하는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적인 전쟁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용병 팀장이죠, 하정우가. 그래서 이제 그 김병호 감독은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영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김병호 감독의 확장된 세계관이 담겨있다, 매력적이고 도전적이다라고 촬영 감독이 얘기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보는 영화가 아니다, 치밀하게 설계한 스토리 전개가 매력적이다고 미술 감독 김병한 미술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 빛난다, 시간이 흐를수록 몰입되는 힘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무술 감독 노남석 무술 감독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물과 관객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이 이 PMC 더 벙커만의 매력이다. 그 간격이 가까울수록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정우란 배우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독님은 만약에 군대가 돈에 의해 움직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군대와 자본주의가 결합됐을 때 생기는 사항들을 극화시키면서 재미있는 영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PMC 벙커라는 소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감독과 제작진은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1년 동안 PMC에 관한 40여 권의 책을 독파했고요. 종군 기자의 감수를 거쳐 실감나는 전투씬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작사는 퍼펙트 스톤 필름 강명찬 대표는 실제로 3년간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배우 등 영화에 출연할 만한 용병 출신 배우 정보를 조사를 했고요. 실제 영화 속 PMC 블랙 리저드 팀 멤버로 캐스팅한 외국 배우 중 반 이상이 실제 군인과 용병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실감이 넘치는 열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병, 이 영화에서 그냥 배우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용병들 대다수가 반 이상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실전에
용병으로 투입했던 사람들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현실감이 있는 거죠. 이처럼 다방면으로 PMC에 대한 자료 수집을 거쳐 완성된 PMC 더 벙커는 시나리오에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주얼적인 매력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정우가 입은 스카잔 점퍼, 카고 팬츠, 고급 시계, 그 다음에 투플럭 헤어, 의미가 담긴 타투 디자인 등은 크랭크인 전날까지 배우와 제작진이 고심해서 탄생한 PMC 룩이라고 하는 거죠. PMC는 사설 기업이기 때문에 의무군인처럼 획일적인 비주얼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전투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거야, 자기만의. 뭐 일반 군대처럼 이렇게 통일되고 군복을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자기 그냥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멋있게 막 꾸미고 싶고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캡틴 에이햄, 여기에 하정우를 비롯해 12명의 블랙 리저드 용병들은 전투 장비부터 패션, 타투까지 개성 있는 스타일을 고집했고요. 하정우는 그동안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해왔던 PMC를 한국 영화 속 캐릭터로 만나는 게 관객들에겐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의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얼, 프리스타일이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개봉해서 전국 관객 558만 명을 동원한 상업 영화 데뷔작으로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병호 감독이죠. 그러니까 더 테러 라이브예요. 한정된 공간이라는 소재를 흥행에 한계가 있는 영화 시장의 편견이 있죠. 근데 김병호 감독은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서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며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가 이 PMC 더 벙커에서 그리는 지하 30m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그곳을 무대로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펼칠지 많은 주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하 벙커는 크게 스위트룸, 회담장, 남한 벙커, 북한 벙커 터널을 나누면서 광활한 지하 벙커를 담아내기 위한 제작진은 이례적으로 20개가 넘는 세트를 제작했고요. 스위트는 고급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 해당되는 장소들로, 해담장은 지상 해담장 못지않은 사이즈, 그 다음에 화려한 데코 없이 실질적인 회담만 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공간으로 제작을 되었고요. 북한 벙커의 경우 실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어진 구소련 벙커들을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 조사와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탄생한 지하 벙커 공간은 김병호 감독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고죠. 여기에 POV 1인칭 앵글 캠으로 카메라와 드론, 카메라 장비가 투입되면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촬영 앵글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동시에 지하 30m에 함께 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평점이 굉장히 낮네요. 뭐 지금 댓글 남기신 분들 보면은 뭐하냐, 그냥 슈팅 게임 보는 듯하다, 뭐 정신없고 최악 결말, 밀실 영화, 싫으면 절대 보지 마세요, 졸려서, 뭐 이런 되게 안 좋게 평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서 네티즌 평점이 6.0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0까지는 아니야, 이 영화. 그 정도로 막 만든 영화도 아니고요. 제가 이 영화 이 영화 쪽에서 제가 무슨 시사회 티켓 받은 것도 아니고 제 돈 내고 봤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영화 자체는요, 저는 한국 영화의 보석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확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좀 더 다양한 소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았던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호 감독이 저는 응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성공 그 기본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색다른, 또 하지 않았던, 한국 영화에서 하지 않았던 소재나 그런 내용들을 더 확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영화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영화는 기본 제작비가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가로 나오는 제작비고. 근데 지금 이거 더 벙커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대략 한 41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평점이라고는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 타가지고 안 볼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의 낮은 평점은 영화는 아닌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액션 영화나 액션 부분이나 총격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1인칭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PC 게임 하듯이 현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쪼이더라고 영화가. 그래서 긴박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또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떡하냐? 그냥 그 킹을 살리기 위해서 그 킹이 죽으면 다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킹을 살리려고 막 되지도 않는 응급 그 구급 상자를 가지고서 막 꺼내서 저 이성균 그러니까 북한 의사로 나오죠. 그래서 서로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무선 연락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성균이가 지시한 대로 막 따르고 또 이성균은 총격전이 막 총알이 막 날아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가르쳐 줘야지 또 그걸 듣고서 또 하정우는 그 킹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진짜 몸부림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막 죽느냐 사느냐 막 그 기로에서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 막 진짜 막 사실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데 졸립다? 그래서 영화의 취향은 어떤 걸 보고 졸립지 안 졸지 이분은 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영화는 아니었다. 저는 뭐 진짜 막 다리 떨면서 봤거든. 폭격이 돼가지고 막 뭐 방이 막 또 뭐 폭격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응? 여기서 또 극한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죠 영화가. 그러니까 흔히 봤던 우리가 봤던 또 액션 영화하고는 좀 틀려요 방향이. 그러니까 하정우가 직접 막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전실 같은 데서 팀원들을 갖다가 자기가 조종을 하는 거지. 지휘를 하는 거야. 영상이나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굴러가는 카메라가 있어. 걔를 막 조종을 하면서 미리 가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작전을 짭니다. 어떤 방으로 피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진짜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액션에 맞는 감각이 좀 신세대적인 그런 세련돼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막 구닥다리식의 이런 뭐 총격전의 기본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요새 신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총격전, 그러니까 좀 세련된 총격전이 벌쳐진다. 그러니까 현장감, 현실감, 리얼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영화에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만 해더라도 이 영화는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을 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자꾸 이 영화를 자꾸 이제 뭉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총 쏘는 거 아니라 막 긴박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릴도 있고 초반에 또 하정우가 총을 맞고 또 예전에 그 한국군의 특수부대 있을 때 그 낙하산 타고 오는데 그 부하가 한 명이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부하를 끼고 내려가야 되는데 낙하산을 한 사람분의 무게만 지탱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하를 끼고 내려가려니까 낙하산이 하정우가 끼고 있는 낙하산이 커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야 되는데 놓치다 그냥 내려가지고 다리 한쪽이 부러져요. 다리 하나가 이제 의족이야. 근데 이제 저 때는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 사이보그 같은 다리를 이제 껴요. 근데 그 다리에 이제 총 맞지, 그 사이보그 다리 막 총 여러 개 맞아서 다리가 완전 이제 못 쓰지. 그 다음에 성한 다리는 또 총 맞았지.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 초반에. 그래서, 아니, 초반부터 저렇게 두 다리를 못 쓰는데 어떤 액션을 펼치겠지, 하정우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지휘를 하는 거지.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가 모니터 화면 보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듯이.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 그런, 게임, 총격전 게임 같은 느낌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카메라가 떨려서 어지럽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건 사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까지 막 더 흔들리는 영화도 많았는데 왜 그래요? 더 흔들리는 영화를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뭐 이게 이제 연말 연시에 연인들하고 조용하게 이제 뭐 이런 감성적인 영화를 원했는데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영화에 좀 이제 몰랐을까? 그래서 절대 6.0 정도를 받을 영화는 아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영화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한 그런 액션 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씬이나 도전 정신, 새로운 컷, 그리고 또 외국 배우들을 또 동용해서
실제 또 용병들을 데려온다든지, 그러니까 허술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그러나 이제 십몇 년 후에 이 일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감독이 미래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현실점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영화 PMC 더 벙커란 영화는 저는 사실 액션 영화로서는 좋은 영화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국 영화였다라는 것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역시 더 테러 라이브의 감독 김병호 감독이었다. 역시 이 감독은 믿을만한 감독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410만 명이 넘어가지고 이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감독이 힘이 생겼을 때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는 거야. 다음 작품이 또 어떠한 또 새로운 소재, 또 새로운 액션이 뭐 펼쳐질 수 있을까 기대감이 들잖아. 그런데 그냥 보고서 그냥 별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 영화를 그냥 뭉개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가 점점 만들 게 없어지는 거야. 제작비는 한정돼 있죠. 뭐 헐리우드만큼 막 그런 무슨 1억 달러 정도의 그런 블랙버스터급 영화를 제작비를 누가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살아남아야 저는 우리나라 영화에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영화가 아닐까. PMC 더 벙커 볼만한 영화고요. 끝까지 손에 긴장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쉴 틈을 안 주는 몰아치는 액션이 있어요. 재밌는 영화예요. 그리고 특이해요. 전개도 특이해. 그리고 전개가 벌써 극한으로 가서 극한으로 갑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졸립다라는 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영화를 원하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액션 영화에 충실하고 또 새로운 신세대적인 느낌과 세련미까지 갖춘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지척을 들고 싶습니다. PMC 더 벙커 밀리터리를 좋아하시고 또 총격전을 좋아하시고 액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다고 이런 점에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PMC 더 벙커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